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자, 오늘은 또 문체위 국감으로 또 가볼 건데, 문체위 국감은 저희가 이제 경복궁, 경회루, 근정전 이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또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이제 뭐가 더 나올까? 난 이제 신기하지도 않아요. 어디를 갔냐? 윤석열과 김건희가 일반인 관람이 마감된 오후 시간에 경복궁을 2023년 3월에 방문합니다. 이들은 당시 경복궁, 근정전, 경회루 2층, 향원정, 건천궁도 여기 원래 문 닫혀 있었던 곳인데 여기도 또 이동했다고 하고요. 건천궁은 과거 명성황후가 생활하던 곳으로 공개되지 않고 일반인 통제고 되는 곳이죠. 네. 그랬더니 문을 열어라 했다고. 정말 진짜 저도 현타가 오네요. 네. 예. 이게 이제 한 3일 내내 동일한 비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따라붙는 비평은 공사 구분도 없고 무슨 고대 뭐 왕실처럼 이 양반들이 특권의식에 절여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사실 명성황후의 침실이나 그 근정전에 있었던 저기 뭐죠? 어좌. 네. 이거는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진짜 여기 명성황후의 침실로 불리는 곤영합에 네. 들어가서 윤석열과 김건희 단둘이서 경호원 없이 10분간 머물렀다. 네.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야. 단둘이, 그러니까 나는 또 이제 죄송합니다. 네. 두 분이 이렇게 품격 높은 두 분을 또 모셔다 놓고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네. 오늘도 이 보도 나오니까 막 그래 또 종편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네. 직원 없이 또 둘이 머물렀다니까. 그러니까요. 이 둘이 사이 안 좋을 텐데 10분간 거기서 뭐 했냐 이런 얘기는 하고 앉아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둘이 사이가 안 좋은데 왜 여기 둘이 또 들어와? 2003년 3월엔 좋았나 보죠? 근데 사이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에이. 일방적인 지시명령 관계이기 때문에 뭐 김건희가 들어와 따라 들어와 라고 하는데 들어가기 싫다고 버틸 수 있습니까? 문 열어 하는데 열 수밖에 없듯이 김건희가 들어와 라고 하면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글쎄요, 사이가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관계가 아니었다. 예, 그냥 지시들 따랐을 뿐이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김건희의 지금 제왕놀이가 지금 도를 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든 열어라, 그러면 뭐 잠깐 자신이 머무르고 어디들 앉고 이게 너무나 자기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권한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기의 나의 차기 제왕적 정말 대통령제라고 하지만 대통령 가지고는 부족하다. 내가 뭐가 될까? 황후? 그렇죠. 황후. 내가 뭐가 돼야지 좋을까? 이런 거를 계속 고민하면서 맞아요. 사실상 뭐 이런 얘기는 있지 않습니까? 뭐 전생에 뭐 공주였다, 옹주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난 현생이야. 난 현생이야. 맞아요. 난 현생의 우리나라 왕이야. 막 이런 식으로 네. 본인이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저는 황후라는 생각도 안 해요. 네. 본인이 실질적인 왕이고 이 윤석열은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는 이게 지금 거의 뭐 섭정도 아닌 뭐 그렇게. 왜냐하면 김건희가 혼자 방문했을 때도 VIP 방문이라고 다 기재가 되거든요. 맞아요. 예, 김건희의 그 단독 행동도 전부 VIP라고만 기재가 되기 때문에 김건희는 추워도 의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본인이 지금 뭐 이거는 당연히 자기가 누리는 거고 이거를 영속할 것이다. 이거에 대한 그 집념이 아주 강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도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문을 열라 네. 해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했는데 그 문을 열라도 윤석열이 아니라 아마도 김건희가 열어라 뭐 이렇게 해서 그렇죠. 열었을 수도 있고. 네. 왜냐면 윤석열이 뭐 그렇게 이런 데 들어가서 궁금해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김건희의 어떤 뜻에 따라야 되는 뭐 그런 것 때문에 김건희 당연히 열라고 했겠죠. 그리고 김건희가 사람들 없는 데서는 되게 거침없이 대하는 그런 행동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이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제 김건희가 주도해서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떤 정치인 패널이 JTBC의 그 대담 프로그램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전두환도 안 했던 거라고.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이 네.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벌 받을까 봐도 안 합니다. 벌 받을까 봐.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인물들이 머물렀던 곳을 내가 거기에 눕거나 네. 거기 앉거나 한다는 게
굉장히 좀 뭐 우리가 다 무속을 믿는 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이제 그 유교 사상의 국가에 살면서 그래도 내가 이제 그 과거의 선조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멸감은 들이지 말아야지. 네. 내가 나중에 벌 받을지 모르니까 이런 좀 두려움이 인간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네요. 이 인간들은. 아까 그 전두환 예. 정권 말씀하셔서 예를 들면 그게 꼭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고 예. 미신 의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예를 들면 그 민주적인 그 당시에 민주화 투쟁을 하던 분들이 명동성당에 들어가도 예. 전두환 정권 때 명동성당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잡으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들의 어떤 금도가 있는 거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으로 어떤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예. 아니, 그것에 흠결이 간다라고 하면 그거는 본인들도 하지는 않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기자들이 사실은 이 말씀은 또 드리고 싶어요. 예. 제가 촌실 게이트 때 예. 그때는 이제 벌써 10년 전이니까 팀에서 취재를 했는데 예. 취재를 해도 보도를 하지 않는 영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무속과 관련된 논란이라든가 미신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최태민 목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취재를 굉장히 깊게 합니다. 예. 모든 매체들이 다 해요. 근데 그걸 보도는 거의 하지 않아요. 뭐 약간 언론이 금도는 지키고 싶다 이런 건가요? 뭐 그런 것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항상 생각을 하는 게 독자들한테 팩트 말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는 좀 쓰지 말자.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도는 있다라고 하는데 요즘 나오는 보도를 보면 정말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를 떠나서 정말 하루만 사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이것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저도 이렇게 견디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곤용합에 들어갔어요. 아니면 이 국 내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들어가는 상상부터 시작해서 이게 본인들한테 따져보면 이득이 될 일이 아니거든요. 당연하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곳에서 들어왔다. 라고 자랑할 일도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까지 왔다. 현타 오시죠? 저는 오늘 이 온용합 보도를 보고 기자가 아닌 일반인으로서 이건 정말 좀 좌절스럽다는 생각을 오히려 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주 고분에 아이가 고분에 올라가서 부모가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 공개가 되면서 봤어요.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죠. 공분을 사고 저런 거 처벌해야 된다. 저거 처벌 조항 뭐냐? 그래서 문화재보호법 92조에 처벌 조항이 있다. 문화재 올라가면서 저거 다 훼손되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좀 강화해라 제발. 문화재 보호 모르냐? 정신머리 없다. 저 부모 좀 봐라. 난리 났거든요. 김건희 지금 이 뉴스 보세요. 야,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예요. 그냥 뭐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이야, 내 세상이야. 그냥 김건희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세상인데 김건희가 계엄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건희는 계엄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나라가 있었어. 통일 대통령. 자신의 어떤 궁을 또 만들 생각도 했고 옛날에 이랬구나. 이걸 잘 알아야지 자신의 궁을 만들지. 통일교. 우리가 보기엔 통일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람들 궁이 있잖아요. 저 사람들도 궁이 있는데 나는 없어? 야, 그렇다면 우리는 그래도 조선시대 거부터 해가지고 역사를 좀 살려서 우리 궁을 어디다 만들까? 저는 이런 생각 구상하면서 수시로 드나들고 자신들이 뭐 종묘 막 들어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나중에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한 인물이 돼서 여기에 함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김건희가 그리는 나라 그리고 김건희가 그리는 궁전 그런 머릿속에 그런 것을 그림을 그리고 이런 행동이 이어졌고 결국 계엄까지 갔다. 김건희의 힘으로 간 거예요. 계엄까지. 윤석열은요. 그림 좋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김건희의 이 깊은 뜻은 어디까지야? 나 검찰총장만 시켜준 줄 알았더니 나 대통령까지 시켜주더니 나 이거 영원하게 나 왕까지 되는 거야? 우리 김건희는 정말 누구도 못 따라가. 그래서 윤석열이랑 같이 해외 순방 갔다 왔다가 김건희랑 같이 내렸는데 김건희랑 이렇게 악수하고 잘 가시라고 이렇게 윤석열이 해줬구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도요? 아이고. 김건희를 따라다니면서 이 여자 옆에 있으면은 이 여자의 꿈이 어디까지인가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놀랐을 예. 거예요. 처음에 뭐 주가 조작 몇 개 좀 덮어줬더니 그다음에 중앙지검장 그다음에 검찰총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김건희에 대해서 뭐라고 할 때마다 야 이 새끼들아 나도 나가라 이 새끼들아 야 이 새끼들 막 대통령 선거하는데 예. 김건희를 소록도에 보내자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혼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맞아요. 예. 얼마나 그 사람들을 싹 다 갈렸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 들으시면서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이 상상을 해주시고 추측도 해주셨지만 에이 설마 그랬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대한민국에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김건희 손을 잡고 가면은 네. 그곳이 어디까지든 가겠다라는 마음이 굳혀지는 순간들이 저는 맞아. 이런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네. 자신은 생각도 못했던 거를 자꾸 자기 앞에 실현시켜주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는 생각도 안 했는데 이런데 우리가 가서 그런 영험한 기운을 받아야 우리가 왕이 되는 거야. 우리가 다시 왕권을 다시 이룰 수 있어. 우리나라를 만들 수 있어. 우리의 나라를. 네. 이러면서 윤석열은 굉장히 설득력 있다. 저는 그 이배용을 데리고 다녔으니까 그렇죠. 역사에 대해서. 예, 역사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로 데리고 다니면서도 맞아요. 역사를 알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봤지만 혹시 여기에 또 저는 이런 상상까지 자꾸 하기 싫은데 무속이 또 끼어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 역사의 아주 얕은 지식과 무속을 결합시켜가지고 맞아요. 예. 이제 윤석열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약간 왜 그 지신 밝기라고 하나, 네. 뭐 역사 밝기라고 하나, 혹은 뭐 일본 사람들이 왜 우리 민족 정기를 흐리기 위해서 산마다 말뚝박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랑 유사하게 이런 역사적인 인물들이 있었던 그 흔적을 김건희와 윤석열의 흔적으로 지우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역사가 된다. 네. 이런 혹시 무속의 귀뜸을 또 받고 그런 건 아닐까? 너무 많이 나가나요? 아니 아무튼 저는 진짜 그게 오히려 신빙성이 있고 이게 예. 단순히 궁금해서 호기심에 가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 차례 수차례 갔다고 합니다. 맞아요. 수차례 갔다고 하고 11번을 갔어요. 네 그리고 그 어자에 앉아가지고 사진도 찍었대요. 사진이 아직 공개가 안 돼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그렇지. 찍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나오고 뭐 합니다. 주진우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네. 예. 제가 경복궁 근처에 살거든요. 사실은 경복궁 근처에 살면 그 근처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들이 아마 야간 개장을 해도 이렇게 가세요. 예. 가면 제일 주의하는 게 뭐냐면 네. 거기 이렇게 쭉 돌다가 마루에라도 혹시나 예. 아이가 앉을까봐 말리고. 아. 그러니까 이거는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라는 게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했단 말이죠. 했단 말이지. 예. 저는 사실 오늘 아까 그 말씀을 드리면서 약간 제가 중언부언하긴 했는데 남대문이 불탔을 때 약간 되게 좌절스럽고 되게 힘들었거든 마음이. 근데 왠지 이 보도를 보면 굉장한 모욕감을 느꼈어요. 근데 내가 좀 과한 건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말씀을 나누다 보면서도 좀 과한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좌절감도 좀 들고. 예. 근데 이거 진짜 그제부터 시작돼가지고 사진 공개가 되기 시작하니까 막 정신이 없네요. 어쨌든. 명성황후의 침실이자 시해당한 장소인 곤영합. 근데 무속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침실은 침실이고 또 시해를 당한 장소이기 때문에 무속의 의미상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 가서 10분간 단둘이 머물렀다고 합니다. 오케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또 다른 보도가 나올 때까지 일단. 저는 이 사건도 문화재보호법 예. 그 형사처벌 대상이 돼야 된다. 처벌해야 예.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사과했어요. 예. 굉장히 정중한 태도로 예. 사과했습니다. 완전히 정말 국민 앞에 바짝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렸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뭐 이제 부동산 관련 부익난 TV에 나가서 돈 모아 집값 떨어지면 사라. 이제 좀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원래 또 어제였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한준호 최고위원이 대신 사과를 하는 일도 있었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오죽하면은 민주당에서 먼저 운 띄워가지고 사과해라, 네. 사퇴해라 했겠습니까? 네. 근데 또 오늘 국기왕 의원이 뭐라고 한 거야? 15억 정도면 서민 아파트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거는 좀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은. 그러니까 본인이 10억 미만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서울 시내 평균 아파트 가격이 14억 6천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평균 아파트 가격이 14억 6천이라고 해도 서민 아이고. 그리고 이제 공시지가 15억이라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다르죠. 네, 그래서 적절하진 않았다. 네. 네. 아유. 저는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계속 말실수가 계속되는데 심지어 지도부에서 부동산 관련돼서는 조심하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이럴 땐 토달지 말고 사과를 해야 하는데 계속 본인들 변명을 해가면서 사과를 하기 때문에 예. 더 아픈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시지가. 예, 평균 아파트 가격이 14억 6천만 원이라고 해서 그걸 그러니까 서민들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다. 이 해명 자체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유, 그럼요. 예,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하는 방법도 좀 더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 근데 어쨌든 글쎄요, 이 지금 이 부동산 관련해서 너무 어렵긴 한데 뭐랄까요. 제가 보니까 야매청문회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국회의원들을 이제 한 명씩 모아놓고 뭐 재산부터 탈탈 털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진짜 재산이 정말 거의 뭐 1억 정도도 없는 분들도 계시고, 뭐 진짜 많은 분들이 몇 선 하시는 분들도 막 5억 미만? 이런 경우도 꽤 많으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이렇게 이렇게 멋지게 국회의원이시니까 다 보좌관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멋지게 다니셔가지고 상상도 못 했는데 예를 들면 부승찬 의원. 예. 막 정말. 저 너무, 마이너스도 있고. 저 너무 놀랬거든요. 예, 막 부승찬 의원부터 해가지고 진짜 많은 분들이 그런 어떤 정말 뭐 아직도 내 집 마련을 못한 분들이 너무 많던데 왜 하필 이런 분들만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예. 저도 10억 미만 아파트에 살고 있다. 이런 말을 계속 그러니까 복귀왕 의원 해명입니다. 저도 10억 미만 아파트에 살고 있다. 이렇게 예를 들면 해명을 붙이고 예를 들면 뭐 좀 더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지 못했다. 이런 해명을 붙이는데 기자들은 그냥 안 넘어갑니다. 자, 10억 미만 아파트에 살고 있다. 이렇게 해명했다. 좋아. 그러면 그 아파트가 얼마인지 보자. 그럼 두 채, 한 채도 아니고 두 채다 7억 5천이었다. 그러면 재산이 얼마냐? 찾아보니 재산은 21억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본인이 이게 길게 해명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길게 해명을 하면서 전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사실은 이 정도의 발언이면 오늘 이상경 차관의 태도처럼 사과하고 끝냈어야 돼요. 그럼요. 예, 근데 또 이제 어쨌든 말이 말을 낳는 거고 이건 이제 야당 쪽에 너무 좋은 떡밥을 던져줬다라는 차원에서 좀 속상한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이 안 될까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좀 기강행위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에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